안녕하십니까. 세상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류경원의 국제평화뉴스 류경원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반도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건데, 이 한반도 문제가 앞으로 잘못하면 예.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쟁 위기로까지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예, 그런 점에서 이번에 오포천의 예. 이 오폭 사건이 매우 좀 걱정스럽고요. 예, 예. 앞으로 한 북미 관계는 네. 어떻게 진행될 거로 예상하십니까? 우선 작년 11월 5일 트럼프 취임 당선 이후에 네,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내는 메시지는 화해하자는 거죠. 대화하자. 계속 그 얘기를 했죠. 다시 핵 강국끼리 관계 개선하고 어쨌든 평화롭게 가자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지금은 현상적으로는 이제 관성적으로 충돌이 단기간에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 문제는 이제 지난 6년 동안 북에서 핵 무력들을 아주 이렇게 비상하게 높여놓은 수준이고 그렇죠. 그리고 미국은 지금 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이렇게 지정 전략적으로나 전 세계에서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빨리 이렇게 화평을 하고 자신들이 주적이라고 설정한 그게 말도 안 되지만 중국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이렇게 강국인 핵강국인 북과 조선과 전쟁을 한다. 전쟁을 하거나 긴장을 높이는 것은 거의 뭐 그건 바보짓이죠. 치명적인 네, 바보짓이다. 자살행위 그렇죠. 아닙니까? 예. 네.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자극해서 결국은 러시아만 굴기 부흥시키고 그다음에 중국 유라시아로 돌아와서 중국과 찰떡 동맹이 되고 또 조선과도 군사적인 동맹 수준에 맺고 네. 이렇게 전략적인 오류를 범했는데 그래서 지금 러시아를 중국이나 이렇게 해서 좀 떨어뜨리려고 이격시키려고 이렇게 작업 중인데 북까지 다시 적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붙일 그런 여력도 없을 뿐더러 네. 그런 전략적인 오류는 아마 미국이 피해가야 될 가장 악수겠죠. 뭐 북과 단독으로 전쟁하더라도 사실은 안 된다고 보고 2018년에 회담을 했던 미국 아닙니까? 트럼프. 예. 근데 지금은 러시아하고 군사 조약, 네. 자동 개입 조항까지 만들어놨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북과 전쟁을 개시하면 예. 러시아와도 또 전쟁해야 됩니다. 그럼 러시아하고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평화의 분위기, 예. 또 관계 개선 다 날아가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트럼프 입장에선 북과 전쟁하기 상당히 어렵다. 뭐 이렇게 이제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죠. 네. 수사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든 저번처럼 화염과 분노, 총체적인 파괴, 그다음에 핵버튼 크기 무슨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뭐 공멸을 각오하거나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하지 않는 한 그리고 미국은 잃을 것이 많다. 그 네오콘 세력들이 네. 트럼프가 러시아 지금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고요. 한반도에서 북과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우크라이나전을 사실 격화시켜서 네. 종전을 못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?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북과의 관계 개선을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할 수 있다. 네오콘 세력들이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. 예.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죠. 예. 바이든이 이제 바이든은 뭐 치매 상태였고 작년 대선 레이스 이후에 하반기 내내 미국의 네오콘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세력들이 엔드 게임을 벌렸다고 하죠. 전 세계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지만 이게 긴장이나 전쟁을 정리 못하게 하고 늪에 빠져들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하려고. 네. 그래서 이제 동유럽에서 뭐 루마니아, 몰도바, 조지아, 뭐 세르비아 색깔혁명 추진하고 한국에서도 쿠데타를 추진했고 실패했지만 뭐 그런 이렇게 연장선에서 이렇게 한국의 사태를 봐요.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병력 지원의 마지막 보루 한국에 대해서 파병까지 생각했죠. 생각해서 계엄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 쿠데타와 북파병설이 계속 나왔다. 그렇습니다. 지금도 나오고 있죠. 네, 지금 이게 나옵니다. 10월 초부터 조선인민군 파병설이
나온 게 5개월 됐는데 네.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떠한 명확한 증거도 없고 없죠. 예, 그 넓은 대평원에서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에는 거의 사라졌어요. 예. 파병설이. 예. 근데 지금 다시 나옵니다. 그래서 2월 중하선 되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네, 다시 나와요. 슬금슬금 다시 나오죠. 네. 그러니까 어떤 다른 또 세력들이 새로운 흐름들을 어떤 전기를 만들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트럼프를 반대하는 네오콘 세력들이 예. 한반도에서의 평화 예. 또는 북미 간의 화해를 네. 방해하기 위해서 사고를 치는 거 아니냐,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포천 사건도 혹시 그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 혹시나 이런 정말 위험하죠. 네, 위험하죠. 있어서는 안 되고요. 네, 불장난이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죠. 자, 이런 점에서도 예. 이 사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네, 이게 참 사건의 성격상 조사님들 과연 한국 전투기가 발사했을까? 미국 전투기가 있으면 조사 못 하겠죠. 그렇죠. 아니 한국 전투기가 해도 조종사 과실이다 뭐. 그렇죠. 뭐 조사를 군주 비행했다 이러면 끝나는 하긴 거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뭐 잠깐 얘기는 다른 얘기지만 그 저번 그 제주항공 사고 무한항공공항에 그 사건도 지금 그 사건의 규모나 심각성에 비해서 파장에 비해서 어떤 정보도 안 나오잖아요. 후속 보도도 없다. 네, 후속 보도도 없고 취재도 없고 발표도 없고. 네네. 이런 상태들이 그것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상당히 그 의구심이 많. 네. 그래서 이런 이번에 그 포천 오폭 사고도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덮일 가능성도 큰 그런 사건이죠. 근데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전방 30km 앞에서 너무 위험한 사건이다. 예를 들어서 그 개성 같은 우리 전방 한 25, 30km 앞에서 그 북에서 러시아군 이제 조약도 맺었겠다. 수호이 35, 57 다 끌어들여서 우리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훈련을 대규모로 하겠어. 1년 내내 200일씩 하겠어라면 우리가 어떻겠어요? 서울 바로 앞에서 난리 나겠죠. 그런 역지사지의 상황을 우리가 뭐 미국과의 관계에 위축된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그런 참 그 역지사지 실리적인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. 자, 그렇다면 어쨌든 뭐 올해 이제 대선도 참 중요합니다만 그 대선을 치르기까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반전 평화 노력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저는 북파병설이 계속 나오는 게 상당히 의아스럽고 걱정됩니다. 걱정되죠. 지금쯤은 죽었어야 되는데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정부 라인 쪽에서 다 그 이면에서 정리를 하고 이젠 찌그러져라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조작이 계속되고 있는 거는 아직 다른 라인들이 살아 있다. 그렇죠. 그래서 그게 어떤 돌발적인 환경을 조성할지 모른다. 맞습니다. 사고 칠 수 있다고 그러죠. 자, 뭐 그런 정도 얘기가 된 것 같고요. 이제 앞으로 이 정세의 흐름을 봤을 때 결국 우크라이나는 종전으로 가고 러시아와 관계 정상화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? 예. 불행히도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91년도 소련이 망하고 92년 갑자기 이렇게 얼떨결에 독립할 때 인구가 5,200만이었어요. 근데 지금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 이민국에서 발표한 인구는 2,300만. 반도 아니죠. 2,900만이 사라진 거죠. 2,900만이 사라졌다. 물론 돈바스 일부 편입되고 러시아로 편입되고 일부는 다 망명하고 그다음에 100만 200만 청장년은 죽고 그리고 인구 구조도 청장년이 없어져 버린 호리병 같은 구조가 돼 버린. 나라가 완전히 작살나버렸죠. 거덜났죠. 이 가난하거나 불행해질 수 없는 나라인데 모든 자원, 농토, 러시아의 지원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그 서방에 그 꼭두각시로 줄을 잘못 섰다가 지금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이런 운명들이 지금 뭐 그 유럽 각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나 일본도 깊이 새겨봐야 된다. 자, 그렇게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. 일단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딱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김동주님께서 슈퍼챗 지원해 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 가지 궁금한 건 중동입니다. 중동이 1차 휴전은 잘 진행이 돼서 이제 전쟁이 멈췄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1차 끝나고 2차 휴전을 협상하는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. 그리고 트럼프가 뭐 휴전을 깨려고 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? 중동 상황이. 일단 3월 1일 날 그 약 6주간인가요?
그 1단계 휴전이 끝나고 그게 끝나기 전에 이제 2단계, 3단계 마지막 남은 인질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3단계 이전까지 휴전까지 그 연장을 하고 그 최종 평화안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재건 계획들을 내오는 게 이렇게 중기 계획이었는데 지금 그 1단계 휴전이 끝난 뒤에 아직도 며칠 동안 그 대화의 어떤 모멘텀을 못 잡고 있죠. 네.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계속 그동안 한 120억 달러 이상의 트럼프 취임 이후에 추가 하루 3억 달러 이상 계속 무기 지원을 하고 있고 네타냐후한테. 예, 그렇죠. 예. 예. 그런 상태에서 그 이슬람권이나 이제 아랍연맹은 그 팔레스타인 그 재건 계획을 최근에 정상회의에서 발표하면서 휴전을 이어가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태이고 상당히 좀 시리아 상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순된 지금 상황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을 그 업고 어느 정도 강경하게 이렇게 2차 그 평화회담에 나올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평화회담이 깨질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네요. 예, 그렇죠. 잘못하면. 예, 예, 그렇죠. 그럼 다시 전쟁이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. 아직 불안정하다 중동은 휴전이 이렇게 봐야 되겠고 자 앞으로 세계가 뭐 지금 계속 전쟁 중이어서 뭐 많은 분들이 우려했는데 트럼프 등장 이후 일단 전쟁은 멈춰놨지만 아직까지 불안정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요.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종결되고 러시아랑 미국이 관계 정상화 잘 진행된다면 그때는 좀 파장이 클 거라고 예상됩니다. 그게 그렇죠. 정리가 된다면. 그 처음에 이제 얘기 나왔지만 우크라이나가 이제 확실하게 그 미국과 나토 32개국의 패배로 집단 서방의 패배로 끝나면 그 나토는 약화내지는 붕괴의 길을 걸을 것이다. 이렇게 구멍난 풍선처럼 서서히 붕괴할 것이다. 그리고 어쨌든 뭐 그 나토처럼 그 집단 서방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거기에 붙은 그 한국, 일본, 뭐 대만 등등을 포함한 약 40여 개국의 그 집단의 운명도 이제는 결속이 엄청 약화될 것이다. 그 자체가 어떤 세계의 새로운 평화 안보 구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. 그리고 그런 큰 그림을 그 지난 그 리야드 회담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한 듯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요. 큰 그림을 그건 다행한 이미 좀 협의가 진행이 되고 끝났다. 있다. 상당 부분. 그렇죠. 뭐 지금 뭐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말들을 잘 새겨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일각에선 TSMC도 거의 미국으로 옮기는 작전을 추진이 되고 있다. 그래서 그것만 빼가면 대만 버릴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참 트럼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여튼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미국 쫓아서 만세 부르고 다녔다가는 나라가 망한다, 거덜난다 하는 그런 교훈은 확실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키신저 유명한 금언이 있죠. 미국의 친구가 되는 건 위험하지만 미국의 적이 되는 건 위험하지만 친구가 되는 건 치명적이다. 새겨야 될 상황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또 자주 뵙겠습니다.